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은 고요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은 낮보다 더 시끄러운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누군가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는 매출 전표를 확인하며 또 누군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면 정체 모를 불안감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가 훌쩍 넘어버리죠. 현대인에게 불안은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즉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게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은 그 그림자의 정체를 정면으로 마주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평온한 나만의 방을 찾을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안은 사람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그 아픔을 공감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벼랑 끝에선 소상공인 40대 자영업자 D씨.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D씨는 요즘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죠. 오늘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번 달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을까? 그의 불안은 생존과 직결된 절박함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주변엔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섭니다.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외부 요인들이 그의 삶을 흔듭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편히 쉬지 못합니다. 배달앱의 리뷰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고 내일 날씨가 흐리다는 예보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D씨에게 불안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그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20대 취준생 A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A씨의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동기들의 SNS에는 유명 대기업 합격 소식, 화려한 호캉스 사진, 연애 중인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걸 보는 A씨의 마음속엔 초조함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납니다. 내 친구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왜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지? 사실 A씨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소서를 수십 번 고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표준적인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부정합니다. 그녀의 불안은 뒤처짐에 대한 공포이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으려는 데서 기인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살고 있는 30대 워킹맘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팀장이고 집에서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전쟁터입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출근하면 업무에 치이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녀는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상상하게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 탓 같고 프로젝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 그녀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왜 현대 사회는 우리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까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를 스테터스 앵자이어티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 위치가 정해져 있어 비교할 대상이 적었지만 능력주의 사회가 된 지금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 탓이라는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됐을 타인의 사생활과 성공 신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뇌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협과 비교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원시적인 뇌는 여전히 작은 위험에도 비상벨을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은 당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과부하가 걸린 현대사회에 적응하려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마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파도가 덮쳐올 때 그 파도 아래로 깊이 잠수하여 고요함을 찾는 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D씨가 1년 뒤에 폐업을 걱정할 때, 취준생 A씨가 5년 뒤에 격차를 걱정할 때 불안은 괴물이 됩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물 5개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고 지금 당장 죽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직 오늘 하루라는 단위로만 삶을 쪼개어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분히 괜찮은 사람 되기. 완벽주의는 불안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낮춰주세요. 오늘 손님이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커피를 내렸으니 됐어. 오늘 자소서를 다 못 썼지만 한 문단은 건졌으니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80점짜리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나만의 불안 해소 의식 만들기. 불안이 머릿속을 점령하면 논리적인 사고가 멈춥니다. 이때는 몸을 써서 뇌의 회로를 바꿔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10분간 동네 한 바퀴 걷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듣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뇌에게 이제 안전해, 조금 더 쉬어도 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이라면 가게 마감 후 짧은 명상이나 스트레칭이 내일의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교의 창을 닫고 나의 창을 열기. 스마트폰 속의 세상은 가짜입니다. 타인의 화려함은 편집된 결과물일 뿐이죠. 일주일의 하루는 SNS를 완전히 끊어보세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거나 직접 손으로 일기를 써보세요.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나의 호흡을 찾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당신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온 귀한 존재니까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당신이 그만큼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D씨의 불안은 가족을 지키고 싶은 사랑이고 A씨의 불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며 B씨의 불안은 책임감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불안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나를 참 많이 아끼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마음이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토닥여 주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더 빨리 뛰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재촉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뒤처져 보여도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안의 밤을 건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요? 그 힘이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걱정의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라고 속삭여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밤을,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질 당신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불안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혹은 지금 어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공감과 위로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